수소 생산 체계에 있어서 서로 파형이 틀린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묶음, 그다음에 서로 파형이 된 적외선 전파를 전자레인지는 그릇이 돌아가지고 회전 방식으로 해서 물의 깊이를 따라서 상중하로 조사해서 전기분해법 플러스 L분해법으로 수소산소를 추출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석유 생산에 있어서는 기존에 수소만을 넣었던 것에서 산소를 추가로 넣어주고 또는 거기다 더해서 이산화탄소까지 추가로 넣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산소만을 넣는 데도 있고 이산화탄소를 추가로 넣는 방법, 물의 깊이를 따라 상중하로 하고 여러 군데 많이 넣는, 이게 표면적을 넓혀서 한 군데 넣을 거 5군데 10군데 넣는다는 거죠. 이런 수소 이런 석유 정제 방법을 사용하시거나 전기 이런 그렇죠, 이렇게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적외선 전파를 쏴가지고 수소산소 추출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군에서는 이게 서로 파이들은 마이크로웨이브 이거 회전 방식으로 돌려주면은 주변 공기가 가열되면서 토네이도 현상이 약간 일어날 수도 있고요. 전력의 크기를 따라서 비행체라 그러면 여러 대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수십 대에서 한꺼번에 특정 지역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게 거기 부분에 공기가 뜨거워져 가열하면서 주변 공기가 이렇게 휘말려 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토네이도가 일어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해봐도 우리나라에도 토네이도 일으키는 이런 실험이 있는데요. 그것은 가능하니까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믹서기 이렇게 돌리시면 이렇게 토네이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특히 전파를 이렇게 토네이도식으로 회전 방식으로 돌려준다는 거죠. 전자레인지 그 음식 가열하듯이 물 가열하면 이게 뜨거워지잖아요. 네. 그럼 뜨거운 공기가 형성됩니까? 네, 되죠. 네. 그래서 전투기 같은 데서도 이렇게 서로 그 압축 공기를 이렇게 길이를 틀리게 내뿜고 이것을 회전 방식으로 서로 파형이 될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적외선 전파를 이렇게 서로 섞어서 이렇게 쏘면 이렇게 굉장히 고열이 일어나면 토네이도 현상과 더불어 전투기 추진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미사일을 정타 맞지 않는 이런 기술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같은 데도 추진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비행체 같은데 이런 것도 또는 그 바닷속에서 움직이는 잠수 중에도 압축 공기를 내뿜어가지고 막을 형성해 초공동 어뢰처럼 한다는 거죠. 이런 배를 어뢰만이 아니라 배에서도 잠수 중에서도 이것을 사용하시면 속도가 빨라질 텐데, 이것은 이렇게 이런 지금 이게 가스가 좀 떨어져서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뿜어서 바닷속에서 배에서도 이렇게 추진막 초공동 어뢰처럼 이게 바닷속에도 불 붙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강한 압력으로 물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이렇게 내뿜는 속도가 빠르면 물을 밀어낸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닷속에서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홍상어가 대함 어뢰인데요. 이것을 구축하면서 싸가지고 바닷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움직이면서 이렇게 쏘죠. 소금어 운행 같은 는 시속 한 800km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게.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저 광으로 추진하는 전기로 레이저를 생산해서 서로 파형이 된 레이저파를 이용해서 그것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레이저 광을 이용해서 레이저 광 사이즈를 가령 레이저 광을 갖다가 이렇게 이용할 때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게 오목한 화물 파지면 광이 증폭된다 그랬죠. 광이 증폭되는 그런 방법을 레이저 광이라든지 빛을 증폭하는 것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할 때도 방사선 반사파처럼 해서 오목한 화물 파서 수십 장 수백 장에서 그렇게 해서 하시면, 중국에서 하시던데 이건 제 기술이 태양열 조리기 같은 거 360도나 동서남북으로 배치해서 태양광이 어느 쪽에 비치돼서 계속 하루 종일 반사 복사하는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렇게 해서 난방과 어떤 음식을 데우든지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태양광 같은 걸로 이렇게 비춰서 해수 담수화, 물을 증발시켜서 해수 담수하고 소금을 파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다. 해수 담수화 기술에서도 제가 이렇게 어떤
우리 이렇게 정수기 같은 거 이렇게 필터가 동그랗잖아요. 그러면 그걸 넓게 펼쳐 놓자는 거죠. 넓게 펼쳐서 여러 겹 목적별 필터를 다 여러 겹쳐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면 대용량의 물도 빨리 정수할 수 있고 되게 싸게 휴대용으로도 만들 수 있고, 이걸 해수 담수화 기술에 도입하는 해수 담수화 필터를 목적별로 한꺼번에 해가지고 하면 되게 빠르게 해수 담수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바닷속에서 이렇게 선박 같은 데도 갖고 다니면서 할 수 있습니다. 물을 떠가지고 선박 같은 데서도 가열해서 끓이는 방식으로 해서 증기를 얻고, 그에 따라 소금을 생산한 이런 장치도 만드시면 해수 담수 끓여서 하는 이런 방식을 만드셔도 제 기술에 휴대용으로 하셔도, 아프리카 같은 데 물이 좀 나쁜데 끓여가지고 이렇게 깨끗한 물을 증기로 얻고, 그다음에 이게 그렇게 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도 저기 휴대용으로 캠핑용으로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자동차 회전축에다가 서로 어떤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그 부분 약간 이렇게 그거를 약간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로 이렇게 약간 두터운 부분을 구리선에 감아줄 수도 있어요. 두터운 부분을 살짝 링식으로라도 좀 이렇게 간격별로 둘 수도 있다.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 그럼 파워가 더 세집니다. 모터 기술에도 이 기술이 들어가고요. 모터에도 작은 어떤 이런 구리 같은 것을 금속 콘덴서 개념으로 해서 넣어주면은 금속을 이렇게 절연 구조를 같이 이제 수십 장 결합해서 절연하고 그걸 배터리로 삼거나 작은 금속 조각만 놔도 전기가 축적이 돼가지고, 구리겠죠 보통 일반은, 다른 금속도 되지만 모터를 파워 있게 돌릴 수 있습니다. 서로 연구 자석을 여러 겹 또는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로 들어가면 대중소로 파워가 세진다는 제 이론을 받아들이시면 제 기술이 연구작 생산할 때도 이 기술이 있으십니다. 자동차 1차, 2차 전지의 양극재, 음극재에도 여러 겹 또는 수십 겹이 들어가는 형태로 들어가거나, 가루 연구 자석에다 그러면 입자나 가루 구조에서 대중소로 들어간다. 흑연 코코스 구조에서도 대중소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자동차 2차 전지의 양극재 분말이 일단 금속이 들어가는데, 양극재 부분에 서로 다른 전기의 전도차로 인해서 스파크 화재의 원인이 된다 그랬죠. 이 기술을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 바꿔야 된다는 제 이론을 받아들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같은 크기를 틀리게 해서, 여기 PM 반도체에서도 이게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 이제 스파크 현상과 더불어 발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발열의 원인이 되는 대중소로 이렇게 같은 금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제 이론을 받아들이셔서 PM 반도체를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PM 반도체에 있어서 여기는 얇고 여기는 두텁고 해가지고 한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를 흐르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건 열을 다른 쪽으로 빼는 기술에도 사용하게 됩니다. 이쪽으로 여기는 평판, 여기는 두껍게 하면 이렇게 금속이 두꺼운 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르게 되는데 정방향, 역방향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전기 부분, 열 부분 이런데 열이나 냉기도 가능합니다. 모터의 종류자를 철에다가 구리 코일을 감는 방식으로 해서 전기 전도도가 틀려서 이렇게 쇼트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구리바에다가 구리 코일을 감는 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금속 콘덴서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런 구리다, 알루미늄도 되지만 다른 금속도 되지만 이런 걸 여기를 전기 전도처럼만 사용하지 않고 배터리로 만드는 기술인데요. MLCC 기술에 들어가거나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자동차 연료 2차 전지에 연료전지에서 나오는 것을 슈퍼카패시터라는 형태로 이 금속 배터리하고 연결해 가지고 금속 배터리 연결해서 전기를 자동차로 구동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는 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금속 배터리의 개념은 구리바에다 구리 코일을 감아놓고 절연 구조를 가지면 배터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금속판이다 그러면 이렇게 길다랗게도 돼요. 그래서 전기 흐르니까 여기서 절연 구조를 갖춘 채 발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선을 이렇게 전기가 흐르면 발열이 생기는데 피복을 입혀놨기 때문에 발열이 안 생겨. 10개 묶어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그래서 절연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금속을 절연 구조를 갖춰 수십 장, 수백 장 합쳐서 MLCC 기술에 들어가게 됩니다. 배터리로 만든 금속 콘덴서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콘덴서가 제일 고장이 많이 나는데, 이 금속 콘덴서는 슈퍼카패시터를 금속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물에다가 금속 어떤
구리든 알루미늄, 뭐 금속 판을 넣어가지고 금속 바나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이렇게 넣거나 이렇게 하면 해주면은 여기가 물 플러스 금속이 만나서 배터리가 된다는데 이제 이론을 쓰시면 이론과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물에다 황산 좀 첨가시키거나 소금을 첨가시키 다른 뭘 첨가시켜도 또는 이런 금속에다가 산화철을 첨가시키는 뭘 첨가를 시켜도 그 양심불량 이게 지금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아주 미니 구조에서 큰 구조로 만들 수도 있고 발열에 상당히 강하죠. 열이 이게 금속에 이렇게 하다 보면 발열이 좀 생기는데요. 그래서 피복을 입히거나 이렇게 저렴 구조를 아까 전기선처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물에다 담가가지고 이것을 발열을 해결. 납축전지도 이렇게 만들거나 앞으로 이렇게 배터리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 파워뱅크도 그렇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금속 콘덴서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그래서 이게 보시면 여기다가 이런 구리판이에요. 알루미늄도 되고 다른 금속도 다 됩니다. 알갱이를 대중소 이렇게 규칙적이거나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내주면 모든 만물은 서로 통합과 에너지가 통합하고자 한다. 융합하고자 한다. 하나가 되고자 하는 원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왔다 갔다 전기가 그 안에 가두어진 현상 이거 갖고 이제 반도체 구리 코일을 만들거나 통신선 전기선으로 만들거나 카페시타 트랜지스터로 만드시면 핀 반도체 만들 때도 사용하는데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전기나 열 냉기를 가두어서 목적별로 이렇게 해서 냉장고 판으로 사용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히터기 판으로 이렇게 집안의 판으로 사용해서 그 안에서 열이나 냉기가 그 안에 가두어지게끔 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구리, 뭐 플라스틱 창이라든지 유리창이라든지 제가 고무 같은데 기존에 알갱이로 대중소 넣어가지고 이렇게 알갱이를 많이 넣어가지고 구리 고무 액상을 덮으면 게 탱탱보 굉장히 물론 천연고무 알갱이를 합성고무에다 천연고무 알갱이를 넣어줄 수도 있어요. 목적별에 따라서 서로 그 천연고무 합성고무를 섞어줘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액상을 덮어서 고무로 만들면 탱탱볼이 되는데 탄력이 엄청 좋아져요. 그래서 이거는 플라스틱에도 가능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공 방식이 플라스틱에다 기존에 만들어진 알갱이를 동그랗게 넣어준다든지 또는 다른 소재도 넣어도 돼요. 이렇게 금속 같은데도 이렇게 기존 알갱이로 대중소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전에 한 것처럼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럼 뼈대를 내줘도 됩니까? 그럼요. 이게 고무 같은데도 기존에 만들어진 알갱이나 다른 소재도 가능해요. 금속 뼈대도 돼. 소재를 이렇게 뼈대를 가로세로 넣어주고 뭐 카본 소재 같은데도 금속 뼈대가 들어간다든지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칼 만들 때도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에 알루미늄에다가 금속 스텐 뼈대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무게는 좀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뼈대로 해서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알갱이나 가루 구조를 이렇게 다른 금속을 들어가거나 고무, 플라스틱 이렇게 이런 금속에 뼈대를 가로세로 들어가거나 알갱이를 넣어주는 기술. 서로 다른 소재로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여러 겹, 한 겹이 아니라 여러 겹 들어가는 기술. 그렇게 되면 겉으로는 한 겹처럼 하나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이렇게 대중소 어떻게 두께를 틀리게 하면 굉장히 탄력이 좋아진다.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무나 플라스틱, 그다음에 뭐 금속 종류에 상관없이 유리석용 코팅 예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는데 제 기술입니다. 이런 구리 같은 동판 이런 그다음에 철사, 철망, 철근, 알루미늄, 금속 종류에 상관없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식이 잘 안 되는데 부산대 광학대학교 정세현 교수 때문에 기술은 다른 거 설명해 놓고 이 기술을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시겠죠. 네네. 또는 페인트 코팅, 페인트 자체에다가 유리석용 코팅 제사로 유리막을 넣어서 여기다 이렇게 이런 구리뿐만 아니라 철사, 철망, 철근 이런 데다 해서 부식이 안 되게 합니다. 자동차 철판, 항공우주 철판, 그다음에 금속판이겠죠. 거기는 화금도 쓸 수 있으니까. 배 같은데도 유리석용 코팅 제사로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금속을 제조할 때 여기다 페인트 자체에다가 유리석용 코팅 제사로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처음부터 자동차의 색상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현대, 기아차나 토요타, GM, 복스바겐, 중국 차든 어디든 사용하지 마시라. 포드가 됐든 이렇게 쓰지 마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데 딱 그다음에 여러 겹 그걸로 코팅을 줘가지고 이렇게 기타 다른 코팅제로도 이게 바람이 들어온다 공기압력 미끄러지기 위해서 주행거리를 늘리고 속도를 빨리 하게 하는 기술이 사용되는데요. 이건 탄환이나 포탄, 어뢰, 미사일 같은 데도 쓸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미사일 같은 데나 이렇게 탄환, 포탄을 이런 식으로 앞에를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공기가 빠르게 된다 그랬죠. 이것도 저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사일 포탄 만들 때 이왕 말은 한 거니까 잠깐 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얘기를 이런데 보면은 미사일이나 포탄, 어뢰 모두 다 돼요. 유리석형 코팅 여사로 유리막 눌러서 제조하고 여러 겹 코팅 구조를 줘서 공기 압력이 바람 같은 게 미끄러지도록 하는 기술을 사용. 자동차, 비행체 이게 다른 데도 다 사용합니다. 여기서 압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비행체 압력에서도 바깥에서 또 안쪽에서 공기 압력을 서로 길이를 틀리게 해서 이렇게 회전 방식으로 내뿜는다 그래서 안과 밖에 비행체 같은 데서 압력을 형성해서 압력을 견디는 기술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되게 쓰게 될 겁니다. 포탄 이게 탄환이나 포탄 어뢰 미사일 이런 형체로 만든다는 보장을 그래도 뚫고 이렇게 바람이 갈라진다는 거죠. 옆으로 압력을 덜 받게 돼. 여기 약간 무겁게 해주고 여기 만들 때도 여기에 콤을 파서 바람이 뒤로 추진한 구조를 만들어주거나 블록줄을 줘서 추진한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이건 항공기에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요. 양옆을 두껍게 해서 이것을 약간 뒤에서 밀어주는 형. 전체를 무겁게 하기엔 그러니까 양옆이라도 기타 다른 데도 무겁게 해서 앞으로 두레텍에서 이걸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가루나 입자 구조에서 장약이나 포탄, 폭약, 대중성으로 만들어 가지고 에너지가 서로 틀리게 만들어 주는 거죠. 같은 에너지라도 크기를 틀리기 위해서 에너지 단위가 틀리기 위해서 강하게 융합하는 융합의 원리를 사용하고요. 항속거리나 폭약의 위력이 더 세지게 됩니다. 강한 융합열로 인해서 수소산소 가루를 넣어주거나 그래서 액상형으로 캡슐을 넣어주고 아니면 거기다가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루 구조를 단독 또는 2개 섞어서 또는 3개 섞어 이것도 굉장히 위력이 강한 폭약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신이나 어떤 총신 이런데 한포 같은 데도 대남 매듭 구조 마대 구조로 두터운 부분은 링식으로 넣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동차 회전축에서 자동차 바퀴 돌릴 때나 항공기 어떤 회전축에서도 동일하게 쓸 수 있습니다. 유리석형 코팅 예사랑 유리막 눌러서 제조하고요. 이것은 자동차 회전축이나 항공기 회전축, 배 프로펠러 회로축에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겹 코팅 구조를 준다는 거죠. 또는 이렇게 자동차 회전축 같은 데는 이렇게 스크류 구조도 줄 수 있어요. 항공기에도 쓸 수 있고 변속기 같은 데는 여기 밑에 하나 더 있잖아요. 밴딩식의 톱니바퀴를 여기 주고 안과 밖에 톱니바퀴가 있는 이런 구조를 아래에도 같이 배치해서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밴딩식의 톱니바퀴가 있고 안에만 톱니바퀴가 있는 이런 원통형의 구조를 놔주면 항공기 같은 거 헬리콥터 같은 거나 이런 것들 파워가 세게 돌릴 수 있습니다.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배 프로펠러도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이렇게 이런 프로펠러 돌릴 때 선풍기에도 가능하고 홈을 파가지고 홈을 동그랗기 때문에 길쭉가 돼 날아서 그래서 바람이 되게 시원해져요. 항공기 같은데도 이렇게 파워가 양력 파워가 세게 더 파워가 더 세지게 되고 바람을 밀어내는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다 배치하면 이것도 수직의 착륙 할 때도 밑에다 하나를 배출할 때 배치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동체에다가 아래로 이걸 2개를 놔가지고 쭉 뽑아 올려서 공기부양정에다가 다시 쭉 집어넣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뒤에다가도 쭉 뽑아냈다 집어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움직일 때는 이렇게 이걸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런 연소 방식으로 이걸 2가지를 결합한 드론이라든지 항공기에 이렇게 하거나
뭐 사족보행 네오버 소총 달아가지고 사족보행 네오버에서도 이렇게 쭉 뽑아 올려서 날개를 접었다가 쭉 날개도 안에 접었다 쭉 붙였다가 쭉 뽑아 올려가지고 닭처럼 이렇게 딱 하거나 밑에다가 배치할 수도 있어요. 배 밑에다가도 이거 배치하거나 항공 밑에다 배치해서 비행체를 뜨게 하거나 압축 공기로 이게 내뿜고 압축 공기로 여러 겹 내뿜어서 공기부 양정처럼 하늘에 정지해서 띄어 있거나 수직이 착륙에 사용합니다. 이런데 이런 그다음에 작은 엔진 구조를 여기서 연소실을 갖다가 놔가지고 이렇게 드론 뭐 우크라이나 제트 엔진 탄 드론이 있던데 이렇게 작은 걸로 수직이 착륙에 사용하고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는 화력을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그런 비행체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달려있으니 사이즈가 틀린 사이즈가 같은 이런 프로펠러에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양력이 파워가 세집니다. 추진력도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항공기나 잠수정 같은 데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연소실에 연료만 공급하면 된다는 방식이에요. 기존에 이제 지금의 터빈 엔진 구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터빈 엔진이라도 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 이게 터빈 엔진 같은 이것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소실에 공기만 공급하면 될 거 아니냐라는 거죠.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 다음에 기존의 터보 엔진, 제트 엔진에 이런 터빈 팬이 필요 없이 송풍기 방식으로 송풍기를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이면 송풍기 유력이 세진다 그랬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반대로 진공청소기 여기서 빨아들이면 여러 군데로 적어도 두 군데 이렇게 바람을 내보내면 진공청소기 압력이 세진다는 원리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송풍기 같은 것도 모터를 여러 개 달아서 송풍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진공청소기도 여러 개 진공청소기 모터를 달아서 한꺼번에 빨아들인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각각 통로가 있지. 공기 통로는 각각 있을 수 있고요. 진공청소기 같은 것도 소방당국 이런 데 보면은 그 유독가스 뺄 때 모터를 이렇게 여러 개 달아가 진공청소기를 한꺼번에 해서 빠르게 유독가스를 빼는 이런 방식도 동원할 수 있거나 가스레인지 후대에서도 모터를 여러 개 달아서 빨리 나쁜 냄새를 빼주는 온오프식으로 하면 되겠죠. 선풍기를 정해진 역회전을 만들어 가지고 안에 공기를 바깥에 안쪽으로 하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은 컴퓨터 위에다가 어떤 윗공기가 덥잖아요. 그러면 컴퓨터 위에다가 이렇게 환풍을 달아 선풍기처럼 프로펠러를 달아서 안에 공기를 바깥으로 안쪽으로 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 또는 쌍으로 배치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는 안에 쪽으로 바깥쪽 이런 식으로 냉각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환풍기 정회전 역회전을 이렇게 쌍으로 만들어서 하나는 안쪽으로 바깥쪽 이렇게 여기다가 공기 필터를 달거나 겨울철에 이렇게 여닫이 문을 만들어서 단열재 해가지고 춥지 않게 하는 기술이죠. 양수기 같은 것도 모터를 여러 개 달아가지고 한꺼번에 두세 개서 이렇게 다 뽑아내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진공청소기 소형 진공청소기 원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어른 장난감처럼 RC카처럼 이렇게 전파로 움직이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전 세계 대박 날이라 생각합니다. 그것도 제 기술. 냉장고에다가 키 방식으로 열고 닫거나 찝찝해하는 사람 많아요. 이렇게 해서 아이스박스 같은 거 비밀번호로 해서 아이스박스도 못 열게 보온병이나 텀블러, 도시락도 열쇠로 열고 닫고 함부로 이렇게 못 열게 음식 테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살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반은 음식 용기인데 김치 담는 거는 플라스틱 용기 같은 것들도 열쇠 방식으로 잠그고 이런 거 유리병 같은 거나 기타 용기를 음식 담그는 용기를 열쇠 방식으로 열고 닫고 하거나 비밀번호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관문 어떤 디지털 키도 비밀번호 눌러도 내가 회사 나가면 열쇠로 딱 잠궈가지고
두 가지를 같이 하라고 해서 비밀번호 눌러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안에서 이렇게 잠자고 있을 때 열쇠를 딱 돌려가지고 비밀번호 눌러도 안 되는 방식이나 전기를 차단시켜서 이렇게 비밀번호 눌러도 안 되게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얼굴 인식 방식의 현관문 디지털 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내 목소리 인식, 특정한 열려라 참게 그런 것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에서도 이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항공기는 제트 엔진이다 그러면 이것을 바람을 여기서 빨아들여서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압력을 높여서 이렇게 공기를 연소실에 집어넣습니다. 되게 단가 싸게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소실이 이렇게 6개다 그러면 6개다 그러면 6개를 언오프식으로 각각 한 개 쓰든지 두 개 쓰든지 세 개 쓰든지 네 개 쓰든지 다섯 개 쓰든지 여섯 개 쓰든지 이런 기술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속도를 강중력으로 높일 때 몇 개의 연소실에서 쓰느냐의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에서도 가능하는 배에서도 가능 그리고 자동차나 배에서도 가능. 6개 연소실이 있다 그러면 언오프식으로. 그럼 프로펠러도 가능하네. 그렇죠. 프로펠러 6개 있다 10개 있다 그러면 한 개만 쓰든지 두 개만 쓰든지 10개만 그런 식으로 해서 속도를 강중력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또는 자세 제어를 할 수 있는데요. 연소실에다 그러면 왼쪽에는 적게 주고 오른쪽에 많이 되는 그렇죠. 이렇게 자세를 제어하는데도 이런 것을 머스크 스페이스X에서 이 기술 쓰시던데 저 기술이에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기 연료를 많이 주고 지금 이 가스가 없어가지고 연료를 많이 주거나 적게 주거나 해서 불꽃을 조절하여서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도 역시 연료를 적게 주고 많이 따라 속도를 조절하거나 프로펠러 회전수도 적게 주냐 많이 전기를 많이 주냐에 따라서 프로펠러를 회전수를 틀리게 하는 기술을 사용하십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좌회 프로펠러 회전수를 틀리게 해서 자세를 조절하는 기술 현대기아차에서 하시던데 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셨어요. 현대기아차 제 기술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또 보면 한 개 쓰다 보면 이렇게 100개 쓰고 이러더라. 제 기술은 몇백 개도 지금 발표했는데 공기를 이렇게 여러 군데서 빨아들여서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이렇게 공급하면 터빈 팬이 없이 싸게 연소실에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공기를 빠르게 압축 공기를 이걸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추가로 드론이나 항공기에다 산소통을 같이 넣어주거나 산소를 추가로 공급하거나 수소 산소통을 각각 따로 갖고 있다가 그것을 각각 섞어서 넣어줍니다.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휘발유나 석유 계통 또는 가스 계통에 산소를 약간 추가로 넣어주면 완전 연소가 되는 도움이 되는데 이런 연료를 만들어 파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수소 산소를 터지지 않을 정도로 살짝만 섞어서 넣어주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휘발유 자동차로는 좀 안정성이 더 중요하니까 자동차 또는 항공기 배 이런 데서 석유 계통 휘발유 경유 등유 항공기는 항공유 거기다 수소 산소통을 갖고 따로 다니면서 각각 넣어주거나 산소통만을 갖고 다니면서 각각 산소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온도를 높여서 하는 공간이 있으면 그런 온도를 높여가지고 휘발유나 석유나 산소 온도를 높여서 공급하면 더 좋아요. 수소산소도 각각 온도를 높여서 섞어주고 연소실에 그때 섞어줘서 배분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효율이 높습니다. 제가 이렇게 야외 캠핑용으로 갔을 때 부탄가스통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뽑아가지고 연료 가스 분배기를 놔서 하나는 저쪽에 난방을 하고 하나는 조리기, 하나는 이렇게 조리기 1, 2, 이렇게 3 이렇게 해가지고 가스 분배기 만드는 것처럼 연료를 분배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럼요. 연료 분배하는 시스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집안에 난방 분배기 있잖아요. 물을 분배할 때도 물을 잠글 수도 있고 이렇게 열 수도 있고 물 양이 많이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거든요. 조절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료 배분기 이렇게 석유라든지 수소 산소를 연료를 배분해서 섞어주고 그것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혼합을 해가지고 연소실에 이렇게 보내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터빈 팬이 필요 없이 여러 군데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공기를 공급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거나 마지막 연소실에서 이렇게 불꽃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연소실 마지막 단계에서 압축 공기를 넣어서 연소실에 이렇게 공기의 팽창을 좀 더
유도를 해가지고 파워를 높이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연소실의 사이즈를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사이즈를 적어도 두 개 정도 사이즈를 틀리게 만들어 틀린 에너지를 만들어서 강하게 융합하는 현상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파워를 높이는 이런 기술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보면은 여기 비행체 밑에 부분은 이렇게 작은 연소실을 둬가지고 수직 이착륙에 사용하거나 또는 이런 프로펠러를 같이 동원하거나 밑에서 돌려가지고 동체 밑에서 압축 공기를 공기부양정처럼 여러 겹으로 내뿜어서 그것을 혼합할 수도 있습니다. 수직 이착륙에 사용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수직 이착륙 덩치 큰 비행기들은 이렇게 사선으로 동서남북 300N를 배치해가지고 연소실에 300N 배치하면 안 됩니까? 동서남북으로 탈 수 있어요. 그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동그랗게 구처럼 만들어 놓으면 되죠. 열차도 앞뒤로 자동차를 앞뒤로 움직일 수 있어요. 네. 엔진을 둬서 가능합니다. 잠수 정도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프로펠러기라도 예, 그렇게 만들 수 있고요. 프로펠러기 아니라 연소 방식이 가스가 떨어져가지고 슉 내뿜으면 여기서 내뿜으면 이렇게 가운데로 양력이 모여서 수직의 착륙에 사용됩니다. 밑에 이제 소형 엔진들이 소형 이렇게 연소실이 해주거나 이렇게 프로펠러 방식을 동원하거나 압축 공기를 동원해서 비행체를 띄울 수도 있습니다. 압축 공기를 비행체에 내뿜어서 움직이는 방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초공동원에서는 비행체 속도를 빨리 해서 그렇게 해서 공기 압력을 압축 공기를 통해 밀어내면서 속도를 빨리 한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이런 공기를 빨아들여서 뒤로 내뿜는 이런 기술은 추진 구조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공기뿐만 아니라 물까지도 빨아들여서 뒤로 내뿜을 수 있습니다. 압축을 해가지고 배에서도 사용하거나 항공기 또는 낙하산 패러글라이딩에도 사용하거나 또 다른 데도 사용할 수 있는 레저용으로 그 바람의 속도만 안다면 자전거나 오토바이도 이게 자동차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어디에든 여기 사용할 수 있다. 공기를 압력을 여러 군데서 빨아들이면 압이 세진다. 소리만 안 나면 돼. 소리만 안 나게끔 그 정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항공기나 드론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비토건 방식으로 해가지고 KGGB 탄이다. 재래식 폭탄이다. 낙이 키트 다를 한거나 드론이나 비행체나 공기를 빨아들여서 이렇게 비토건 방식으로 해서 환풍기 팬을 앞이나 뒤에다 둬가지고 내뿜어서 이것을 추진합니다. 이 기술을 쓰셔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여기다가 풍력 발전기를 달아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서 움직이는 구조를 쓰셔도 제 기술입니다. 공기 주머니를 달아가지고 드론이나 패러글라이딩 이렇게 낙하산 공기 주머니를 공기를 넣었다 뺐다 하거나 열기구처럼 이렇게 열을 넣어서 하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도 속거리를 굉장히 늘릴 수 있다. 무게도 많이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드론 같은 데는 이런 거 추가로 이렇게 달아가지고 부착식으로 해서 떨어뜨리고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비행체의 무거움짐을 이렇게 무겁게 좀 더 무게를 많이 들거나 이렇게 기술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탈부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드론 같은데 항속거리를 늘리기 하기 위해서 이런 작은 연료통을 하나 이렇게 달아줘요. 연료통을 달아주고 초기에 그 연료를 먼저 쓰고 그다음 떨어뜨리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 방식을 KGGB 탄에도 쓰거나 이렇게 해서 연료를 좀 항속거리를 늘리는 방식이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비행체에서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비행체 같은 데서도 이런데 먼저 이 연료를 쓰고 그다음에 떨어뜨리고 한다는 거죠. 떨어뜨리고 항속거리를 늘린다면 되게 항속거리가 늘어난다.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제트 엔진에다가 이거를
제트 엔진에 있다가 제트 엔진 잠깐 뭐 좀 찾고 있는데 안 보이네. 아, 그리고 기존에 이제 비행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따가 이렇게 프로펠러 패너도 이렇게 터빈, 가스 터빈이라든지 모든 터빈 고제도 홈을 파가지고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이런 데는 바람이 선풍기 같은 데 너무 시원하고 비행기 프로펠러 같은 데 하면 이게 굉장히 파워가 세집니다. 이게 공기를 밀어내는 힘이 세지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홈을 뭐 동그랗 때문에 길쭉하다 알아서 하십시오. 배 프로펠러도 이것을 사용하시면 저기 공기를 밀어내는 힘이 세져서 양력이 세진다는 거죠. 또는 추진력이. 여기다 홈을 파서 동체나 윙에다가도 약간의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뭐 길쭉하든 뭐 동그랗든 알아서 약간 비행체를 띄워주는 양력 기술, 양력이 증가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 저 기술입니다. 또는 거기다가 어떤 볼록한 구조물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윙이나 날개에다 설치해서 바람이 이걸 타고 뒤로 이렇게 추진하는 구조를 만들어줘요. 양력을 주고 그러니까 비행기의 날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볼록한 줄을 갖다 하나씩 만들어준다는 거죠. 뭐 거기는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바람이 그걸 통해서 뒤로 추진하거나 이렇게 비행체를 뜨게 만드는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윙에다 설치하거나 동체에다 설치할 수도 있어요. 동체에다 탄압 만들 때 제가 얘기했죠. 동체에다 설치해서 바람이 그를 타고 어떻게 여러 줄을 그어주면 더 좋겠죠. 이렇게 해서 뒤로 타고 추진하는 이런 거 그걸 타고 이제 뒤로 추진하는 구조를 만들어주죠. 뭐 형태는 다양한데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미리 준비하고 할 거예요. 여기 찾으려니까 시간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행체 추진 구조로서 기존에 비행체에 어떤 제트 엔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트 엔진이 있으면 연료를 틀리게 해서도 되고요. 그 옆에 추가로 그냥 이런 방식의 추진 구조를 하나 달아줄 수 있습니다. 연료통과 더불어서 이렇게 제트 엔진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는 열 나오는 거 따로 하고 옆에다 이런 구조를 하나 양쪽으로 달아가지고 연료만 공급해주면 추가로 파워가 세지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만들어내는 없으면 그냥 그리죠 뭐. 찾으려니까 시간이 걸리네. 엔진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로 옆에 장착을 해가지고 윙에다가도 달아놓을 수 있어요. 달아줘가지고 뭐 떨어뜨리가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추가적으로 장착을 해서 윙 같은 데도 그렇고 예전에 제트 엔진하고 상관없이 작은 연료통을 달아서 막판 스퍼트 꽂힐 때 미사일 같은 데나 이렇게 뭐 자폭 드론 이런 것들 쏠 때 순간 속도를 강하게 높여서 꽂히게 할 수 있습니다.弾道미사일처럼 속도를 빨리게 한다. 아니면 추진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기존의 제트 엔진에다가 이런 작은 이런 연소통을 되게 긴 거 하나 따면 되게 간단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크든 작든 그러면 여기서 공급받아 가지고 이게 바람은 여기서 빨아들이는 장치 있어요. 바람 빨아들이고 이렇게 내보면 추가적인 양력, 추가적인 어떤 추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비행체를 동그랗게 구형태로 만들어서 앞뒤 위 아래 이렇게 사방으로 넣거나 360도로 넣어서 연소실에 뭐 연료만 공급하고 공기만 공급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전 바깥에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공급하는 방식을 사용하셔도 되고 또는 제트 엔진, 터보 엔진 방식을 같이 사용해야 돼요. 혼합해서 섞어줘도 상관없어요. 또는 비행체 밑에 수직이 착륙할 때 작은 어떤 연소실을 또는 작은 어떤 제트 엔진을 이렇게 놔가지고 공기만 넣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공기만 넣어주면 압축 공기를 아까 넣어서 이렇게 송풍기 방식 여러분들 빨아들여 넣는 방식을 사용하고 공기독에 공기 탱커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모이게 한 다음에
내부 안에 공기 탱크가 있겠죠. 그걸 가지고 공기를 공급하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유선형의 구조일 수도 있고, 공기를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군데로 공기를 배분해주는, 거기다 산소통이나 수소통을 따로 만들어서, 이것도 공기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파워를 높이는 기술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브라운가스는 비행체나 잠수정 같은 거를 앞뒤 위아래 이런 형태로 이렇게 연소실 태워서 가는 연소실일 수도 있고요. 사이즈가 서로 틀리게 할 수도 있고, 밑에다가 작은 구조를 작은 연소실을 둬서 휴지 기착용에 사용하거나, 양옆으로 이렇게 해서 360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선 방식으로 내뿜어서 가운데로 양력이, 그래서 동서남북이 360도로 배치해야 되죠. 그래서 가운데로 양력이 모이게 해서 수직의 착력이 땅을 태우지 않고 쓸 수도 있습니다. 비행체가 어떤 움직일 때, 운행할 때 사선 분사를 통해서 비행체 무게를 내뿜어주고, 아니면 밑에서 약간 분사하는 거 살짝 해서 비행체 무게를 띄워주는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배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선 분사는 이런 불꽃 연소 방식만이 아니라 프로펠러나 압축 공기를 내뿜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압축 공기를 밑에서 이렇게 비행체나 이렇게 배 같은 데 초공 동원회처럼 압축 공기를 내뿜어서 공기막을 형성해서 비행체를 뜨게 하거나 살짝 띄워주거나 무게를 가볍게 하거나, 외부의 압력을 이렇게 공기 압력을 이렇게 미끄러지게 만든 막을 형성해서 속도를 빨리 하게 하는 기술이 사용되는데요. 비행체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배에도 적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반 배에도 이렇게 공기막을 형성해 주거나, 이렇게 초공 동원회처럼 배에다가 이거를 분사를 해서 속도를 높이는, 순간 속도를 높여서 빠르게 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가령 어뢰 같은데, 기뢰 같은데 플랫폼을 탑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속도를, 이런 식으로 파워를 높여갖고 속도를 높이면, 일단 어뢰가 갖고 있는 사정거리가 있잖아요. 기뢰 같은 거. 기뢰는 이제 사정거리가 없죠. 무움직인데 자체 힘으로 플랫폼을 만든가 받아서 전파 방식, 언어폰 방식 끼워가지고 움직이고 목표를 향해서 이 방식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배에다거나 어뢰나 기뢰에 플랫폼 만들 때도 이 불꽃 연소 방식을 동원할 수 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산소를 만들 브라운가스는 2대1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갖고 다니기 폭발하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서 못 갖고 다니는데요. 이게 안정성이 높지 않아서. 그럼 수소산소통을 공급을 따로 갖고 있다가 섞어주는 비행체가 됐든 배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뭐가 됐든 섞어주는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기술적인 구조죠. 그러면 안정성이 높아진다. 필요한 만큼 섞어주면 되죠. 현재 있는 브라운가스를 2대1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대1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현재 산소를 좀 더 추가로 공급하는 어떤 구조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것이 기존의 다른 연료가 되는데요. 산소를 많이 그것도 이제 약간 데워서 공급을 하면, 온도를 높여서는 더 추가적인 화력이 세진다는, 추력이 세지겠죠. 비행체 같은 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수소 1, 산소 1, 수소 1, 산소 2, 산소 3 이래도 된다는 거죠. 네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소 1, 산소 7도 돼요. 이런 연료를 석유 발전이나 가스 발전, 원자력 발전, 어떤 이런 석탄 발전할 때 이 연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비행체에도 공급하거나 배에나 공급하거나 자동차에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브라운가스 2대1을 넘어선 산소가 더 많은 어떤 구조, 0.001%가 높아도, 수소 2, 산소 1.1, 수소 3.2.2 숫자에, 그렇죠. 산소를 무조건 높였으면 그것은 제 기술이라는 거죠. 그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의 회전축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구좌석을 2개를 틀리게 해서 연구좌석을 여러 겹 또는 수십 겹의 형태, 수백 겹도 돼요. 가루나 입자고지에서 대중소로 들어간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에 석유로 돌리든 가스로 돌리든 전기로 돌리든 회전축 돌아오면 전기가 생산되는 구조가 되는데요. 전기선 안의 구리선은 피복 없이 대중소로 들어갑니다. 이걸 아주 미니 구조로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위에다가 태양광 이렇게 발전할 때 태양광 패널을 놔서 태양전지를 놔서
그걸로 이게 작은 회전축을 만들어서 그걸로 전기로 해가지고 돌려갖고 전기를 추가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뭐 집에 조명 같은 거 있다. 그러면 조명에 이렇게 태양 전지판 해가지고 밑에 이것을 회전축을 만들어서 그 전기로 이걸 회전축을 돌려줘요. 그래서 YTN의 이 업체가 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시던데 저는 이제 그 업체는 태양광 발전할 때 거기다 작은 물 설치하더라. 그 업체는 기술을 설명 안 했어요. 근데 제 기술 썼다는 거 YTN의 제 기술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제 기술입니다. 제 기술 무단으로 쓰신 건데요. 여기서 태양광 에너지로 그 업체는 설명 안 했어요. 뭘 다뤄놓으시더랬어요. 저는 내 기술 저건 내 기술인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얘기를 업체는 전혀 뉴스에서 설명을 안 하셨습니다. 그거죠, 이제 결국에. 네. 반도체 같은 데도 이렇게 태양광을 받아가지고 또는 뭡니까 웨어러블 기기에서도 태양광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돌릴 수 있는 전기를 나노 구조의 구조로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아니면 이런 데 웨어러블 기기에도 사용할 수 있다. 비행체 같은 데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것을 회전축을 돌려서 하거나 풍력으로 회전축을 돌려서 합니다. 자동차 같은 데 물레 방아식으로 풍력 발전기를 만들어 갖고 그래서 이 회전축을 동일하게 돌려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집안의 조명 같은 데도 집안의 조명을 가지고 태양 전지판처럼 나서 이 회전축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어차피 조명은 낭비되니까 집안에는 110이나 220을 연결해서 이 회전축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전기 10을 들여서 10이 나오면 그렇죠. 남는 장사죠. 비용 투입 대비해서 그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공장 같은데 뭐 이렇게 자동차 같은데 하늘 비행체 같은데 이렇게 갖고 다니다가 이렇게 이것을 회전축을 돌려서 생산할 수도 있어요. 풍력이나 어떤 태양광을 이용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기존에 뭐가 석유 갖고 다니는 게 있으면 다른 연료로 그 회전축을 돌려 연료가 뭐가 됐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연고 자석이 그 회전축에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 무겁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납사벽에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틀리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양심불량. 네. 전기선을 송전 전기선을 여러 개로 많이 만들면 더 좋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바닷가 같은데 이렇게 풍력 발전기 물레방아식으로 이렇게 하면 물결이 움직이잖아요. 그에 따라 전기를 생산할 수만 개 만들어서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회전축을 돌리기만 한 전기 생산하는 바닷가에 이렇게 5m짜리 10m짜리 딱 기둥 세워놓고 물레방아식으로 여러 개 배치 회전축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면 지금 현재 그 어떤 비싼 어떤 풍력 발전기 거대한 게만 수십억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나중에 고장 나면 다 수리할 때도 돈 엄청 들어요. 놔두더라고 보통. 5m, 10m짜리 딱 해갖고 풍력 발전기 만들어 놓으면 20m짜리도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강물 같은 데도 이렇게 시냇물 그런 데도 졸졸졸 이렇게 숫자를 많이 해서 이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 전지판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전에 이런 거에다가 태양 전지판이 있다. 후리판이 있다 그러면 알루미늄도 돼요. 근데 알갱이를 나노 구조로도 되는데 대중소 이렇게 해준다는 바 형식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구리바 이렇게 해가지고 액상을 덮어서 판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구리 코일, 반도체 코일로 만들어주거나 구리 코일, 통신선, 전기선 또는 카페시타나 트랜지스터로 만들어주고 금속 구조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유리석 연구 같은 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수십 장 저렴 구조를 갖춰서 수십 장 수백 장 겹쳐서 커다랗게도 만들 수도 있고 MACC 기술에도 들어가고 금속 콘덴서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전기선을 구위선을 대중선 만들어서 딱 전기를 걸어줘요. 그러면 태양빛이 전기로 바뀝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는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고 그랬죠.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별에만 가득한 이유. 이렇게 테슬라의 전기도 저는 거리가 멀어도 이쪽으로 유도된다는 거죠. 전기가 또 주파수 잡을 때도 해당되는 주파수 무선 통신할 때 스마트폰 위성 통신 모든 무선 통신기 여기다 탁탁탁 걸어주면 이쪽으로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신호가 뚜렷이 잡힌다 그랬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소나 같은 음을 잡을 때 잠수하면서 이렇게 음을 잡고 주파수를 잡으면 그 음이 이쪽으로 집음돼요. 보청기나 이랬던 사람 도청 또는
이것을 할 때 음을 그쪽 해당 주파수에 걸어주면 그쪽으로 음이 모입니다. 또 한쪽으로 음을 모이기 위해서 다른 쪽에는 쉽게 음을 소거하는 이런 기술에도 들어가죠. 음을 조용하게 하는 소음 방지 기술에도 들어가거나 가시광선에게 적외선 주파수를 딱 걸어주면 이제 빛과 열이 이쪽으로 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해보시면 압니다. 피레침 같은 거를 살짝 전기를 걸어서 전기를 구름 같은 데나 지금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해보시면 테슬라 전기 유도처럼 해서 전기를 이쪽으로 유도해서 유도를 해줘. 테슬라의 전기 유도도 이렇게 전기를 걸어주지는 않았어요. 제 방식은 전기를 걸어줍니다. 저를 전기가 유도된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태양 전지판을 이런 금속으로 만드셔가지고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 그렇게 사용하시면 저기 유튜브에서 하시던데 이게 구리 코일에다가 하거나 전기를 걸어주었으니까 이게 금속 자체는 전기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제 기술을 썼다는 제 방송의 특성상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좀 그렇습니다. 네, 이걸 쓰시면 안 돼요. 이것을 전기를 걸어줘야만 전리 중이 빛으로 이렇게 유도해서 태양빛이 전기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하수에다 물 한 바퀴 딱 보고 물이 끌어당기는 것처럼 전기가 빛을 끌어당기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 전기가 빛을 끌어당기는 이런 구조를 이용해서 빛을 이쪽으로 오게 하거나 또는 그것을 태양빛을 전기로 바꾸거나 열을 이쪽으로 모이게 하는 기술을 원천 기술은 실용 기술은 뭐 수십만 군데 적용할 수 있어서 쓰시면 나중에라 쓰시면 들통 나시면 제 기술입니다. 바닷물이다 그러면 바닷물에다 소금 모양에다가 이런 금속판, 구리판이든 알루미늄판을 이렇게 크게 해도 돼요. 넣고 전기선의 구리선을 대중소로 만들어 전기를 딱 걸어줘요. 전기선이 많이 연결되어 있으면 이것도 유튜브에서 하시던데 전기를 안 걸어주면 전기 생산 안 돼요. 전기를 걸어주면 여기 전기 분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로 인해 수소산소도 추출할 수 있고 수소산소 추출 전기도 생산할 수 있고 두 가지가 다 돼요. 여기서 두 가지 다 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를 안 걸어주면 그건 생산이 안 됩니다. 자체적으로는 유튜브에서 하시는데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에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는데 가이스트도 전 세계 주요한 모든 어떤 기술 산업 구조에 있어서 특별한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엉터리 기술이 아니면 여러분들 엉터리라 생각하셔도 할 말은 없는데 전 세계 기존의 기술을 한참 뛰어넘는 그런 특별한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 그렇게 가치가 높겠죠. 저는 굉장히 과학적 합리적인 사람으로서 허황된 소리를 하지 않고 허황된 기술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본다면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판을 만들 때 이렇게 구리다 여기다 알갱이를 나노 구조로도 대중세를 넣어가지고 여기에서 전기가 가둬져 열과 냉기가 가둬진다. 태양 전지판을 사용하거나 바닷물 용액, 소금 용액에다 넣어서 이렇게 전기를 걸어서 생산하는 구조에 사용하거나 일반 구리 코일에도 이걸 쓰시면 제 기술에 MLC 기술에 들어 구리 바가 대중서 틀리게 바 형식으로도 들어가고 내가 YTN에서 바 형식으로 열을 축적하는 거 봤어요. 그건 YTN에도 제가 이렇게 어떤 업체가 이런 식으로 금속에다 바를 설치를 해가지고 열을 갖다 굵기가 서로 굵기가 틀린 바를 그것도 바 얘기했었거든요. 금속 구조를 두께를 틀리게 하는 거 YTN에 봤습니다. 그거 제 기술 쓰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전기나 열, 냉기를 축적할 수 있다. 전기가 낼 냉기가 가두어진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일반 금속 아니더라도 다른 소재라도 되는 플라스틱이나 뭐 고무나 그럼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것도 역시 열이나 냉기는 축적할 수 있겠죠. 전기가 안 통한다면 YTN에서 이거 하시는 거 봤어요. 제 기술 무단으로 쓰신 거예요. 그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업체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 동영상을 보면 알 수 있을 건데요. 그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물을 수소를 생산할 때 이런 금속판을 넣어주고 전기를 이렇게 걸어주고 추가로 서로 파형이 되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적외선 전파를 같이 조사를 한다면 전기계 좀 더 높은 전기도 생산하고 수소선수도 생산하는 기술이 됩니다. 이 기술은 저희 독창적인 기술로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기를 걸어주면 전기 분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전기 분해, 고열이 생겨 열 분해를 그래서 서로 파형이 되는 마이크로웨이브 적외선 전파를 같이 조사해도 되고 단독으로 금속에다가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으로도
기술을 생산할 수 있다. 남의 기술 무단으로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술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오종호는 저희 페이스북에 계속 홍보를 내고 계십니다. 저희 페이스북에는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렇게 YTN에 제 기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이건 범죄 어떻게 만약에 진실이라면 범죄일 수도 있는데요. 민영사를 담고 있다는 거 지적재산권은 무단으로 쓰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계속 하시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유리창에다 프라시장을 덧대자 그랬더니 그것도 하시더라고요. 보석상에다 유리 이렇게 털리니까 그럼 프라시장 덧대자 안 깨진다. 단열도 되고 이걸 그대로 YTN에 보도를 내시더라고요. 또 비상벨 시스템을 얘기했는데 서울시에서도 비상벨 시스템하고 유리창에다 유리창을 덧대시더라고요. 유리창에다 브라시대 덧대는 거 아니죠. 봄, 여름, 겨울이나 봄으로 이렇게 온도의 전환 시기에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안에서 결로가 생기는 현상도 생길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거를 홈을 파서 결로가 생길 거 안에 습기 때문에 누리가 안 보이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강하게 딱 압착을 시켜서 하려면 홈을 파서 이게 접착을 시켜야 됩니다. 이걸 모르셨죠? 예. 그래서 유리창 결합할 때 또는 프라시장 유리창 결합할 때 프라시장 얇게 여러 겹 가져가서 비슷해 투과도를 좋게 하는 두꺼우면 비타 투과도가 안 좋아 투명도가 안 좋습니다. 얇게 여러 겹으로 가서 부착 관계를 홈을 파서 나노 구조로도 홈을 파서 부착을 강하게 접착이 되면서 그 안에 습기가 안 차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망 코팅제를 프라시장 유리창에 넣어서 제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일 도기 같은 데도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홈을 파서 접합하는 구조는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접합 또는 모든 고무 매트, 고무 플라스틱 접합, 고무와 또 이렇게 금속 접합에도 사용하고 접합 구조에는 다 들어갑니다. 피업 구조, 가방 만들 때, 어떻게 그다음에 산업용 벨트, 산업용 이렇게 자동차 타이밍 벨트 이런 데도 들어가고 뭐 물놀이용 주부 그다음에 모든 접합 구조에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단열 벽지나 벽지 구조에도 홈을 파서 강하게 부착하는 이런 방식도 사용하거나 장판에다가도 홈을 파서 부착하는 이런 방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티로폼과 스프레프 접합에도 사용하고 나무판 접합 이게 모든 접합 구조 홈을 파서 접합하면 잘 안 떨어진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비닐 접합, 종이 접합 원천 기술은 실용 기술은 여러분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어디다 적용했더라도 그 기술은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이런 데도 이렇게 이런 이런 타이어 부분들에 자전거 타이어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게 실리콘 기판과 어떤 유리 기판, 플라스틱 기판을 홈을 파서 접합하는데 나노 구조로도 해도 되죠. 그러면 이렇게 삼성 협력사 코닝 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거기다 여러 겹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수직 터널과 수평판 만들고 나중에 접합하면 된다는 거죠. 이것은 되게 단가가 싸게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깨지지 않게 유리기판 만들거나 플라스틱판 또는 실리콘 웨이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직 터널과 수평 터널을 넣습니다. 거기다 전기선, 통신선을 넣는다. 반도체 같은데 위에 같은데도 홈을 좀 파서 유리기판 같은데 거기다 전기선을 통신선을 넣습니다. 지하가 있듯이 홈을 좀 파서 그래서 삼성이라든지 SK라든지 미래 기술이 되는데 그렇죠. 되게 안정적이죠. 여기다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어떤 실리콘 웨이퍼나 또 플라스틱 기판, 유리 기판에다 넣어서 제작하거나 홈에다가 칠해주거나 의료병 소재를 칠해서 하거나 제가 절연 구조를 갖추면은 제 기술이라고 그러죠. 절연 구조 이런데 자동차 2차 전지가 1차 전지가 됐든 뭐 전지에 상관없이 파워뱅크 이런 건전지에도 그럼 절연 테이프 방식이 아니더라도 절연 구조를 갖춰주면 절연이 된다. 방전이 잘 안 된다의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마더보드 기판이나 컴퓨터의 모든 기판, 회로 기판에 절연체를 만들어서 미세전류가 흐르지 않게 하거나 발열이 생기지 않게 하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기존의 반도체에도 이 기술을 절연 구조가 뭐가 됐든 전기선 피복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서로 간에 이렇게 10개 묶어놔도 열이 전염이 안 되는 거로 뜨겁지 않아요. 반도체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피복을 입혀놨기 때문에. 반도체에도 낸드 플래시나 HBM 같은 데 이런 저런 구조를 만들어주면 열이 축적이 안 돼요. 이걸 무단으로 사용하신 것 같은데요. 저런 체가 뭐가 됐든 간에 피복을 만들어주면 열이 전염이 안 됩니다.
이런 데다가도 금속에다가도 절연체를 만들어서 수십 장 수백 장 겹치면은 소라가 열이 전염이 안 돼. 전기전 피복처럼. 그래서 MAC 기술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뭐 그다음에 뭐 절연 구조가 뭐가 됐든 유리석용 코팅 제사람 유리막 코팅 여러 개 코팅해서 나노 구조의 이런 회로 선법 반도체는 적용할 수 있겠죠. 거기에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의류방수제를 칠해서 할 수도 있어요. 의류방수제 같은 이렇게 칠해서 혼물 파서 접합하는 구조는 이렇게 반도체 필립 그래도 접합 구조, 카본 소재 접합 구조 이런 데도 들어간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는 흑연 소재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응급제 2차 전지잖아요. 흑연 소재 하나로만 응급제 하나로만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나는 흑연 소재에다 뭘 첨가했으니까 네 기술 아니 그러면 양심불량. 네. 뭘 첨가했든 간에 흑연 소재 하나만으로도 겉으로는 한 겹처럼 보이지만 여러 겹 수십 겹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입자나 가로 구조에서 대중수로 들어간다. 이 기술은 연구 자석 만들 때도 여러 겹, 수십 겹으로 들어가거나 입자나 가로 구조에 대중수 들어가거나 유리석용 코팅에 사람 유리만 걸러서 제조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흑연 소재에서부터 이 기술을 쓰시면 흑연 소재의 큰 덩어리를 뼈대 구조로 만들어주고 입자를 작은 구조로 이렇게 해서 만드시고 설계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탄소봉 안에 들어가죠. 탄소봉을 여러 개 수겹 견뎌서 전기 전도처럼만 사용하지 않고 축적 구조로 들어가면 제 기술입니다. 전기를. 그다음에 뭐 어떤 자동차 2차 전지 그다음에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게 탄소봉을 여러 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여기 아연판 여러 겹, 이산화 망간가루 대중소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납축전지나 자동차 2차 전지를 여러 개로 분할하자 그러죠. 열을 너무 한꺼번에 모여 있으니까 열이 모여서 화재가 나는 건 이렇게 여러 개로 분할해서 겹벽 처리하고 냉난방 시스템. 자, 겨울에 이게 추우면 난방. 자, 시동 안 걸리잖아요. 시동 배터리에다가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뭐 거기 현대기아차에서 모델을 사용하시던데, 네, 여기 제 기술입니다. 냉난방은. 아니 배터리에다 난방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냉방이 그것은 제 기술이라니까. YTN의 중소기업자가 이걸 하시대 성기대 기자 갖다 쓰시던데 제 기술이 YTN의 제 기술이 무슨 배짱으로 하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쏟아져 나오고 제 기술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한 해여본 100개도 넘을 것 같은데 YTN에 보도난 게 몇십 적어도 최소한 50개 정도 최소한 40개 50개 이상 넘게 넘더라고요. 제 기술 갖다 쓰신 게. 근데 저는 그쪽 회사의 기술을 몰라요. 저기 이렇게 설명을 안 하시고 그래서 제 기술을라는 거 알고 제 기술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그걸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런 꼭지가 자동차 양극재든 음극재든 일단 2차 전지나 1차 전지 뭐 기타 이런 것들을 압축전지다 여러 개로 분할하자 그랬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납축전지가 돼서 2차 전지다. 그러면 이게 건전지도 되고 다른 배터리나 콘덴서도 돼요. 그래서 MLCCS도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선은 각각 연결 이게 10개짜리가 있다. 언오프 구조로 해서 한 개에서 갖다 쓸지 두 개에서 세 개에서 10개에서 갖다 쓸지 전기량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이거 제 기술입니다. 파워뱅크에서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꼭지를 뭐 좀 전자회로기판은 이거 다 쓰게 될 겁니다. 앞으로 좀 로봇 같은 데도 이렇게 배터리의 전기를 갖다 쓸지 쓸 때 몇 개의 배터리 갖다 쓸 때 전기 파워를 틀리게 하는 기술을 로봇 자체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 이건 뭐 전기가 됐든 연소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죠. 연소실 제트 엔진이다 6개다 그러면 언오프식으로 몇 개에서 갖다 쓸지를 쓴다고.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콘덴서가 됐든 배터리가 됐든 자동차 2차 전지가 납축 전지가 됐든 이런 건전지 방식이 됐든 1차 전지 2차 몇 개에서 갖다 쓸지라서 전기량을 틀리게 공급하는데 파워벙커다 그러면 이제 안에 배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배터리에다 전선을 각각 연결하면 빠르게 충전이 된다는 거죠. 충전할 때 몇 개에서 갖다 쓸 때는 전기를 틀리게 갖다 써서 12.5V, 30V, 60V, 110V, 220, 380 자유자재로 전원을 조절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증압하거나 감압하는 구조가 되겠죠. 한전이나 이런 데서도 쓰셔서는 되겠습니다. 증압하거나 감압하는 구조를 가질 때 전기선의 두께를 따라 전기 흐르는 양이 이제 전기선이 구리선이 얇으면 그 정도밖에 안 흐르는 거죠. 전기선을 두껍게 만들거나 이렇게 얇게 만들거나 중간 정도 만들어 전기량을 틀리게 흘려보내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전기선의 구리선이
동일한 두께다 그러면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네 개짜리, 다섯 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틀리게 돌려보낸다는 거죠. 그것을 또 언오프식으로 해가지고 전기선 이게 구리선이 10개짜리다 그러면 피복을 입혀